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7월 27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로 좀 마감 시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마감 시황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니까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4시 초반부터 찍었는데 벌써 6시가 다 돼가요. 예. 하여튼 지금 최대한 지금 뭐 깔끔하게 찍어서 뭐 깔끔한 영상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뭐 마감 시황의 좀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 증시가 오후에 왜 하락이 했냐, 왜 오후에 밀려 내려함에 있었냐, 그 배경을 핵심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사실 뭐 제 무료 공개 방에 입장돼 있는 분들은 텍스트로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을 뭐 다 아실긴 하실 텐데, 그래도 뭐 제 무료방에 입장 안 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텍스트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또 이따가도 좀 간략하게, 오늘은 영상도 찍으니까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 일단 뭐 그 전에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 테마는 무엇이었냐라고 봤을 땐 요거, 그래서 남북 경협줄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뭐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경협으로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요. 뭐 그래서 뭐 구운 체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또 추가로 중국에 이제 식료품을 많이 좀 생산하는 뭐 지역에서 이제 폭우로 인해서 뭐 공장 설비가 망가진 것까지는 아닌데 뭐 직원들이 출근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생산 차질이 있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식량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뭐 윗꼬리 달면서 밀려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 배경은 뭐 시장에 밀렸기 때문이고, 그러한 배경엔 홍콩 증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홍콩 증시가 우리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를 뭐 완벽하게 깼어요, 전저점을. 근데 오늘은 또 추가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배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 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사실 이 사교육을 규제하고 뭐 기업들을 규제하겠다, 그런 내용은 사실 이 몇 달 전부터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구체화되면서 이야기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중국의 교육주들이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중국 증시와 항생지수 홍콩 증시에서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우리 증시도 밀려 내려온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단순히 이제 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디디 추싱이라는 중국판 우버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앱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아예 다운로드 못하게 막아버리다든지, 지금 니네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는데 왜 상장했냐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뭐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지수야 당연히 하락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또 영향으로 우리 증시까지 하락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디디 출신 같은 경우는 뭐 짧게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뭐 중국 당국도 여러 개 뭐 부처가 있을 텐데, 특정 부처에서는 미국 상장을 좀 연기해달라는 뉘앙스를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기업에.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부탁조인 이야기니까 그냥 흘러 넘겨도 되겠지 하고선 그냥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 있다는 거는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뭐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그런데 왜 이렇게 해외 증시에 우리 증시가 휘둘릴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톡방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유럽계 자금은 FTSE 라는 지수를 추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좀 만든 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지수에는 이제 우리 증시가 선진국으로 좀 2009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계 자금인 이 지수를 추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좀 추정하는 MSCI, 모건 스탠리 쪽이 만든 MSCI, 이거는 이제 우리 증시가 신흥국으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의 다른 증시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 우리 증시도 같이 동달아 때려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월로 넘어가면 베트남 증시 하락했을 때라든지, 또 추가로 뭐 5월로 넘어가면 대만 증시, 그리고 또 그 이후 이후로 이제 베트남 증시 하락의 영향을 또 받은 적이 또 있었었고, 또 추가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좀 홍콩 증시 하락에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홍콩 증시 빠지는 가운데서 막판에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이라든지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홍콩 증시 영향을 계속적으로 안 받다가 이제 한 번 정도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선진국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게 MSCI 쪽에서, 그런 게 아무래도 시장에 이러한 조금 덜 영향을, 다른 지수에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싶고, 또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에도 남겨드렸듯이 미국 증시처럼 이제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질 때 왕창 한 번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왕창 한 번에 빠지고 그걸로 딱 끝나면 좋은 부분인데, 어제 오늘처럼 이제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굉장히 피곤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계속적으로 오후에 버텼단 말이에요. 버텼는데 오후에 훅 무너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오후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오후에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콩 증시 미끄러짐에 의해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았던 오후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징적으로 보자면, 일단 매매 동향을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선물이 이제 우리 입장 오후 기준으로 해서 9,374억 정도까지도 오후 1시 50분 정도 매수가 잡히던 상황이었어요, 외국인이. 근데 이게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6,281억으로 매수가 규모가 굉장히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3천억이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빠지고, 그리고 선물에서 갑자기 외국인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수 규모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매수는 이만큼 잡혀 있었는데 매도를 어느 정도 하니까 이만큼 매수로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서 다시 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끄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시장도 코스피 지수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선물 지수와 똑같게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오늘 홍콩 증시의 하락이 우리 증시의 오후에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추세를 뭉개뜨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좀 되고, 최근에 지난번에 대만 증시가 그랬듯이, 대만 증시 5월달 4월이었나요? 갑자기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하여튼, 어쨌든, 그런 구간에 대한 부분이, 진정이 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홍콩 증시에 좀 진정이 돼야지 우리 증시도 좀 시원시원하게,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면서 움직일 여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 차트적인 흐름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고선 양봉을 줄 때는 좀 작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또 음봉이 내리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는데 다시 또 덮었습니다. 별로 흐름이 좋지 않다. 계속적으로 음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투자 심리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면서 시장이 가급적으로는 그나마 박스를 잡아주는 게 베스트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락에 대해서도 염두를 어느 정도 하면서 최대한 지키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덮어버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게 그 후에 또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22도평에서 아직 살아있지만 깨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야 돼요. 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21과 62도평선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서 더블자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면서 최대한 뭐 너무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무관하게 주가가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 있긴 할 거예요. 할 텐데 급등하고 하는 종목이 잘못 따라가서 산 자리 이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꼬리를 크게 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상한가를 간 이후에 풀려버린다든지, 또 추가로 이제 VI 발동한 다음에 내지 뭐 VI 직전에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주가 잘 분위기 좋게 가다가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후장에 미끄러진 부분에는 홍콩 증시의 기여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이거 지금 이야기해드린 이런 뭐 시황 관련 코멘트들을 채팅으로서 이렇게 제공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또 속보라든지 또 추가로 이제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한 부분이 있고, 또 공부할 거리들 차트 관련해서 좀 전달해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 끝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